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금일은 7번째 강의로 Vue.js 강의로 조건부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렌더링에 예전에도 알아봤는데 예전 시간에도 알아봤는 디렉티브인데 vi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핸들바스와 같은 문자열 템플릿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블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블록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뷰에서는 vif 디렉티브를 사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h1에 vif ok면 yes, v-else와 함께 else 블록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else 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에 vif를 갖는 조건부 그룹 만들기라고 나오네요. vif는 디렉티브이기 때문에 하나의 엘리멘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엘리멘트를 트랜지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래퍼 역할을 하는 템플릿 엘리먼트에 vi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렌더링 결과에는 템플릿 엘리멘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vs 디렉티브를 사용하여 vif에 대한 else 블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vs 엘리먼트는 vif 엘리먼트 또는 velse if 엘리먼트 바로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velse if는 이름에서 나올 수 있듯이 vif에 대한 else if 블록 역할을 합니다. 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예. v-else와 마찬가지로 v-else if 엘리먼트는 v-if 또는 v-else if 엘리먼트 바로 뒤에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를 이용한 재사용 가능한 엘리먼트 제어. 뷰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엘리먼트를 렌더링하려고 시도하며 종종 처음부터 렌더링을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합니다. 뷰를 매우 빠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몇 가지 유용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러 로그인 유형을 트랜지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요. 위 코드에서 롱 타입을 바꾸어도 사용자가 이미 입력한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템플릿 모드 같은 요소를 사용하므로 인풋은 대체되지 않고 단지 플래시홀더만 변경됩니다. 폼 인풋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토글 버튼을 눌러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항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두 엘리멘트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알리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유일한 값으로 키 속성을 추가하십시오. 키 속성을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트랜지션 할 때마다 입력이 처음부터 렌더링 됩니다. 라벨 엘리먼트는 키 속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효율적으로 재사용됩니다. 플레이스홀더를 써서 사용하는 방법이네요. 플레이스홀더. vshow 디렉티브는 엘리먼트를 조건부로 표시하기 위한 또 다른 옵션은 vshow 디렉티브입니다. 사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vif 디렉티브하고 vshow 디렉티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vshow는 이제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개발자 모드에서 보면 HTML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보여주지 않는 거고, vif는 만약에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HTML 자체가 이제 렌더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V쇼보다 Vif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차이점 V쇼가 있는 엘리먼트는 항상 렌더링 되고 DOM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고요. V쇼는 단순히 엘리먼트의 디스플레이 CSS 속성을 토글합니다. 우리 왜 그 CSS 옵션 보면 디스플레이 블럭이랑 넌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V쇼는 템플릿 구문을 지원하지 않으며 VS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VIF vs V쇼. VIF는 조건부 블록 안의 이벤트 리스너와 자신 컴포넌트가 토글하는 동안 적절하게 제거되고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조건부 렌더링입니다. VIF 또는 VIF는 또한 게으름 레이지 렌더링을 말하는 것 같네요. 초기 렌더링에서 조건이 거짓인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 블록이 처음으로 참여될 때까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보면 V쇼는 훨씬 단순합니다. CSS 기반 토글만으로 초기 조건에 관계없이 엘리먼트가 항상 렌더링 됩니다. 일반적으로 VIF는 토글 비용이 높고 V쇼는 초기 렌더링 비용이 더 높습니다. 매우 자주 바꾸기로 원한다면 V쇼를, 런타임 시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VIF를 권장합니다. VIF와 V4, V4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V4는 VIF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스트 렌더링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일단 조건부 렌더링은 이렇게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리스트 렌더링을 한번 알아볼까요? 리스트 렌더링. 이제 리스트 렌더링이 V4고요. V4는 이제 아주 프로젝트 하다 보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디렉티브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V4로 엘리먼트의 배열 매핑하기라고 나오네요. V4 디렉티브를 사용하여 배열을 기반으로 리스트를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V4 디렉티브는 item in items 형태로 특별한 문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items는 원본 데이터 배열이고 item은 반복되는 배열 엘리먼트의 별칭입니다. 아이템은 별칭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한번 해보면 비주얼 코드에서 전에 이그젠플에다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요. ULT겠네. 제가 꺼내면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데이터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다만 요거 일단 데이터만 복사하고 이쪽은 다 아래는 다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푸와 바가 이렇게 화면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PP로 ULID div을 뺄게요. PP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갖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 좀 이따가 먹을게요. 우리 먹고 있을게? 예, 이렇게 푸바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V4 블록 안에는 부모 범위 속성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V4는 또한 현재 항목의 인덱스에 대한 두 번째 전달 인덱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인덱스 아이템스의 인덱스
페어런트 메시지가 페어런트고 아이템스가 이거다. 이 인덱스고 아이템스의 메시지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프리를 해볼까요? 지나가고 데이터만 끄면 되겠죠. 데이터만 이렇게 긁어서 붙여놓으면 이제 페어런트 메시지에 페어런트가 나오겠고, 인덱스는 뭐 이게 지금 두 개니까 0, 1로 나오겠죠. 그리고 아이템.메시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보이시죠? 페어런트 0, 푸, 페어런트 1, 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면 이제 in 대신 of를 구분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터레이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구분과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in 대신 of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v4와 객체, v4를 사용하여 객체의 속성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v4를 사용하여 객체를 반복할 수 있다. object in value라고 해서 value를 반복할 수 있다. object. 그럼 이렇게 하면 존 DOE 그다음에 age 30 이렇게 나오겠죠. 안 해봐도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에 대한 두 번째 전달 인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키에 대한 value 키 value 이런 식으로 first name, last name, age, key valu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인덱스, value, key,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하면 인덱스 나오고 키가 나오고 value가 나오는 거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결과는 이렇게 당연히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객체를 반복할 때 순서는 object.keys의 키나열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순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구현 간에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키라고 나옵니다. 뷰4에서 렌더링된 엘리먼트 목록을 갱신할 때 기본적으로 inplace patch 전략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항목의 순서가 변경된 경우 항목의 순서와 일치하도록 DOM 요소를 이동하는 대신 뷰는 각 요소를 적절한 위치에 패치하고 해당 인덱스에서 렌더링할 내용을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뷰 1.x의 track by $index의 동작과 유사합니다. 이 기본 모드는 효율적이지만 목록의 출력 결과가 하위 컴포넌트 상태 또는 임시 DOM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뷰에서 개별 DOM 노드들을 추적하고 기존 엘리먼트를 재사용, 재정렬하기 위해서 v4의 각 항목들의 고유한 키 속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키에 대한 이상적인 값은 각 항목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이 특별한 속성은 1.x 버전의 trackby와 거의 비슷하지만 속성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vbind를 사용하여 동적 값에 바인딩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약어를 이용합니다. 키로 이제 고유한 아이디로 키를 할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템의 아이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네요. 반복된 DOM 내용이 단순한 경우나 의도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기본 동작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하면 언제나 v4에 키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v4로 이제 뭐 반복된 아이템을 렌더링 할 때는 v키를 거의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거의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나 배열처럼 기본 타입 프리미티브 밸류가 아닌 값을 키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문자열이나 숫자를 사용하세요.
T는 밸류 뷰가 노드를 식별하여 식별하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V4와 특별히 연관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요. 배열 변경 감지 변이 메소드. 뷰는 감시 중인 배열의 변이 메소드를 랩핑하여 뷰 갱신을 트리거합니다. 랩핑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시. 배열에 이제 푸시라면 배열이 이제 애드 되는 거고요. 팝은 이제 꺼내는 거고, 시프트 옮기는 거고, 언시프트,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 소트, 리버스 이런 게 있네요. 콘솔을 열고 이전 메시지의 아이템스 배열로 변이 메소드를 호출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 해가지고 풀바에서 바지까지 이렇게 하면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배열 대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변이 메소드는 호출된 원본 배열을 변형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변형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필터, 컨캣과 슬라이스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원래 원본 배열을 변형하지 않고 항상 새 배열을 반환합니다. 변형이 없는 방법으로 작업할 때 이전 배열을 새 배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필터로 해서 뭐 이게 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뷰가 기존 DOM을 버리고 전체 목록을 다시 렌더링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뷰는 DOM 요소 재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똑똑한 구현을 하므로 배열을 겹치는 객체가 포함된 다른 배열로 대체하여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제한으로 인해 뷰는 배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로 배열이 있는 항목을 직접 설정하는 경우, 인덱스로 배열이 있는 항목, 배열기를 수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중 1번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두 경우 모두 VM 아이템, 인덱스 오브 아이템은 new value와 동일하게 수행하며 반응형 시스템에서도 상태 변경을 트리거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도 해서 주의사항 중 2번을 극복하기 위해 스플라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플라이스 랭스를 고치기 위해 스플라이스를 사용하네요. 객체 변경 감지에 관한 주의사항. 모던 자바스크립트의 한계로 뷰는 속성 추가 및 삭제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속성 추가 및 삭제. 이렇게 뷰는 이미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새로운 루트 레벨의 반응형 속성을 동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view.set object key value 메소드를 사용하여 중첩된 객체의 반응형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첩된 유저 프로파일 객체의 새로운 속성 age를 추가합니다. view set vm 유저 프로파일의 age는 27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할 수 있다네요. 인스턴스 메소드인 vm.set $set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역 view.set의 별칭입니다. vm.$se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네요. 때로는 object.assign이나 underbar.extend를 사용해 기존의 객체의 새 속성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객체의 속성을 사용하여 새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네요. 페이보리트 컬러가 뭐 뷰그린 이런 식으로. 필터링 정렬된 결과 표시하기. 때로 원본 데이터를 실제로 변경하거나 재설정하지 않고 배열의 필터링된 버전이나 정렬된 버전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필터링된 배열이나 정렬된 배열을 반환하는 계산된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 이렇게 뿌리면 넘버스 펑션에 필터로 해서 이렇게 계산된 속성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이건 뭐 직접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레인지 V4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템플스 여러 번 반복합니다. V4 10에 이제 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을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겠죠. V4 템플릿 V4와 마찬가지로 템플릿 태그를 사용해 여러 엘리멘트의 블록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태그로 이제 li 뭘 계속 이렇게 찍어내겠죠. V4와 V2 동일한 노드에 두 가지 모드 있다면 V4가 V2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즉 V2는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실행됩니다. 이는 일부 항목만 렌더링 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게 V4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얘를 반복 처리할 때 VIF가 뭔가 이 말이겠죠. 위의 경우 완료되지 않은 할인만 렌더링 됩니다. 위 방법 대신 실행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래퍼 엘리먼트 또는 템플릿을 사용하세요. 요게 UL에 요렇게 랭스, if 랭스만큼 포를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V4와 컴포넌트, 이 섹션에는 컴포넌트 안 들어가정합니다. 부담 없이 건너뛰어도 됩니다. V4를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 V4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2.2.0 이상에서는 V4는 키가 필수입니다. 2.2.0 이상 버전에서 V4가 필수라서 이걸 V4에서는 키가 필수라서 키를 안 넣으면 오류가 나겠죠. 그러나 컴포넌트에는 자체 범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반복할 데이터를 컴포넌트로 전달하면 프롭스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프롭스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게 있다고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4에 뭐 바인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컴포넌트에 아이템을 자동으로 주입하지 않은 이유는 컴포넌트가 V4의 작동 방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면 다른 상황에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할인 목록 전체 예제입니다. input v모델 키역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걸 한번 해볼까요? is to 아이템 속성을 보면 li 엘리먼트는 UL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to 아이템과 같은 일을 하지만 점유되는 브라우저의 부속 오류를 해결합니다. 이런 내용은 돔 템플릿 파싱 기상을 참고하세요.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복붙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할일 리스트를 뭐 추가하는 거 보네. 코딩 추가되네요. 이렇게 추가되고 뭐 얘도 삭제할 수 있고 얘도 삭제할 수 있고 얘도 삭제할 수 있고 얘도 삭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엔터 치면 추가가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버튼 원클릭 여기서 이제 li 추가된 거에서 버튼 원클릭을 하면 emit로 해서 remove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 스플라이스에서 리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렌더링 할 때 이제 투두 리스트에 1, 2, 3, 그 다음에 1, 2, 3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그려주겠죠. V4에서 키는 아이디고 타이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키업 엔트 여기 엔터 누르면 이게 V1이 저번에 넣어주면 그거 뭐지? 그 이벤트라고 했죠. 그래서 add new to do, add new to do 얘로 해서 푸시를 하는 거가 보이고요. 뭐 대충 이렇게 소스를 보시면 프레스홀더가 이렇게 되고 소스를 보시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것도 실행해봤고, 예, 오늘은 좀 이제 이제 조건부 렌더링이랑 리스트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